일요일 오후 송문제TV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과학과 괴담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양평고속도로를 놓고 양평군수를 비롯해서 양평군민들이 대거 지금 여의도로 몰려와서 민주당사를 에워싸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의 가짜뉴스 때문에 이 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무산될 위기다, 백지화될 위기다. 제발 가짜뉴스 괴담을 퍼뜨리지 말고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고속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와 관련해서 IAEA의 사무총장과 민주당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면담 자리에서도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참 수준 낮은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 IAEA가 일본 편을 들고 있다, 믿지 못하겠다, IAEA의 사무총장이 그 오염 처리수가 안전하다, 자신은 마실 수도 있다, 수영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 그건 꼭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마실 수 있는 음용수는 아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과학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답게 그렇다면 사무총장이 마셔라, 일본의 음용수로 쓰도록 권고해라, 왜 이 처리수를 방류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느냐, 자극적인 이런 좀 수준 낮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차라리 똥을 먹을지언정 오염 처리수는 마시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극적인 것, 그 이야기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때도 그랬고 광우병 때도 그랬습니다. 사드로 몸이 튀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주 참외가 모두 썩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광우병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 민주당의 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15년째 이런 괴담 정치가 계속이 되면서 이제 민주당에게는 남은 것은 이 괴담밖에 없다. 괴담 아니면 퍼주기다. 선거 앞두고 이 퍼주기, 예산 퍼주기도 사실은 괴담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은 무조건 퍼주고 그 다음 예산은 어떻게 되겠지, 국가에 1,000조가 넘는 빚은 어떻게 되겠지, 후손들에게 떠넘기면 어떻게 넘어가겠지. 이건 과학적인 검증이나 논리적인 수학적인 이런 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이비 종교처럼 이렇게 괴담을 퍼뜨리는 식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과학과 괴담의 대결, 이 오랜 대결, 15년 이 대결을 내년 총선을 계기로는 끝마쳐야 하고 끝마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드, 광우병을 넘어서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 괴담, 또 양평고속도로 이 괴담에서는 국민들이 분명하게 이젠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과학, 팩트, 사실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고, 이 괴담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 잃어버린 사회적 비용은 수백조, 수천조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깨달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내년 총선은, 적어도 내년 총선은 이 과학과 괴담의 대결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 괴담을 종식시킬 수 있는, 끝장을 낼 수 있는 기회다, 또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양평고속도로와 후쿠시마 이 괴담 문제를 짚어보기 전에 제 송문제TV 멤버십을 개설을 했고 제 송문제의 친구가 되어달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제 멤버십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 보수가 승리하는, 괴담을 누르고 과학이 압승을 할 수 있는 이 대목에서 송문제TV가 언론의 본연의 기능은, 본연의 자세는 지키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서 정말 자유우파가 이 이재명의 민주당에 압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송문제TV가 좀 되고 싶다,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 또 제 송문제TV의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회원분들, 친구분들과 함께, 또 구독자분들과 함께 그런 강력한 송문제TV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점에서 멤버십 회원으로 많이 가입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자리를 하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송은재 TV 댓글에서도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또 묻는다라기보다는 한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이걸 지금 원희룡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그 끝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걸 뭐 추진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굳이 이렇게 원안을, 이 노선을 수정해 가면서 오해를 받을 이런 일을 굳이 왜 했느냐. 사전에 이걸 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이런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라는 걸 지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놓고 윤석열 정부가 반대를 하는 것이 일단은 뭐 괴담 수준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도 일단은 좀 꺼림직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꺼림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좀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모습이 옳았지 않느냐. 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인 검증에 문제가 없다면 방류를 막을 수는 없다. 좀 적극적인 그런 모양새를 보였느냐. 반대를 하면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일본이 쫓기는 입장이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반대를 하면 일본은 좀 많은 것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외교적으로도. 이 거래상으로도 좀 이익인데 너무 적극적으로 이걸 과학적인 뭐 기준에 부합한다면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 문제. 그래서 이 민주당의 저런 발목 잡기, 괴담에 말려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주당이 이런 걸 갖고 지금 시위를 벌이고 또 뭐 갖가지 주말마다 집회를 갖고 촛불 시위를 벌인다. 민노총이 또 장기 파업에 들어가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우파가 국민의힘 쪽에서 좀 강력하게 맞서야 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법에만 맡겨두어서 되겠느냐. 과거에 일전에 촛불 집회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였습니다. 소위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제압했듯이 이런 무분별한 집회, 시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압하는 소위 길거리에 나가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으로 답을 드리면서 이 지금 양평 고속도로 부분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양평 군수가 양평 군민들과 함께 민주당에 와서 항의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평 군수가 하는 말이 합리적입니다. 양평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달라. 지금 김건희 여사고 민주당이고 윤석열 정부를 떠나서 양평 군민들은 20년째 지금 양평군이 무슨 대단하게 그동안 수도권 주변에서 굉장히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좋은 것처럼 또 관광지로 좋은 것처럼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고속도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하나 없다. 나들목 하나 없다. 이 지금 참담한 상황이다. 양평이 계속 죽어가고 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노선이 어디로 가든지 나들목이 있는 고속도로 해달라. 지금 민주당이 이번 괴담을 퍼뜨리면서 IC와 JC를 혼돈했다. 소위 나들목이 있어야 이게 땅값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 고속도로로. 그런데 이번은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은 JC였다. 고속도로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연결이 되는 분기점이라고 하죠. IC는 나들목이라고 하고 이것도 모르고 지금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렸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그 일가의 땅은 가격이 오를 이유도 없고 지금 아무런 변동도 없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몰랐겠느냐? 알면서도 그냥 종점이라고 하면서 괴담이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김건희 이름이 나온다. 이것 하나로 그냥 괴담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대로 노선으로 가자. 지금 민주당은 원안 그대로 가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원안 거기에는 또 전 민주당 소속의 전 이 양평 군수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또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갈 바에는 2년 동안 이렇게 논쟁을 벌일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양평 군수 이야기는. 이 노선의 끝이 김건희 여사 그 JC 부분이 김건희 여사 그 일가의 땅으로 안 가도 좋으니까 양평에 IC 나들목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고속도로로
지금 그 노선으로 잡아서 빨리 좀 추진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 된 것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평 군수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군수가 됐습니다. 양평군에 나들목이 있는 그 고속도로 만들어 달라. 노선을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 노선이 변경이 되고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라는 걸 일부 알고 있었지만 이게 JC가 되기 때문에 바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건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 환경영향평가에서 한강을 2번 넘을 것이냐, 한강을 1번만 넘고 말 것이냐. 제일 중요한 양평에 나들목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뭐냐. 그래서 지금 이 노선을 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민주당이 또 뭐 민주당을 비롯해서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브 이해찬 모두 나서서 김건희 여사를 걸고 들어가면 괴담이라도 약발이 있다. 이렇게 지금 괴담을 퍼뜨리는 겁니다. 이제 양평 군민들이 아마 모두 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괴담을 퍼뜨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괴담으로 또 가져가니까 이 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걸 주민들의 이 수건 사업을 괴담으로 또 가져가니까 원희룡으로서는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다. 아마 윤석열 정부 내내 이 괴담을 퍼뜨리게 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또 사회적 비용. 사드 광우병에서 봤습니다. 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는 걸. 갈등. 이건 안 하는 게 좋다. 이걸 접고 정말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걸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양평 군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다 계획이 다 되고 지금 노선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노선 조정에 뭐 문제가 있으면 지금 뭐 어느 노선으로 정해도 누구 땅이 있다 누구 땅이 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양평 군민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나들목 있는 고속도로 하나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다. 교통체증으로 지금 죽을 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오해를 받지 않게 그렇게 짜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지금 짜고 짠 것이 이 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평에 나들목을 만들어주는 방법이고, 그 다음 김건희 여사의 일가에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속도로와 접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혜니 이런 괴담이 나올 여지가 없다. 만약 이걸 가지고 괴담을 퍼뜨린다면 이건 민주당의 자살골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급속하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이 부분, 이건 민주당이 소위 괴담을 퍼뜨려서 자기 죽을 자리를 찾는 것인데 이 부분까지도 그대로 물고 들어갑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지금 그만큼 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오늘 IAEA의 사무총장을 민주당 쪽에서 만나서 참 민주당이 이 국제적인 참 망신입니다. 차라리 똥을 먹느니 이 뭐 원전 처리수는 먹지 않겠다. 참 국내에서만 이게 그칠 수 있다면 좋은데 이 사무총장을 대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아예 뭐 음용수로 쓰라라고 권고를 해라. 지금 뭐 과학적인 이야기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과학과 사실을 놓고 논의를 해보고 설명을 듣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 선전선동만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사무총장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안경을 벗고 한숨을 쉬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걸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반대를 하면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의 괴담에 시달리지도 않고 일본에 좀 우위의 자세에 설 수도 있고 외교적으로도 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 이 윤석열 정부를 아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가장 먼저 가서 닿는 곳이 캐나다, 미국입니다. 그 다음 뭐 태평양 연안을 둘러서 모두가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 일본의 국민들은 뭐 자기 나라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미국, 캐나다 어디에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인력과 장비를 동원을 해서 몇 년 전부터 검증을 했습니다. IAEA 아닌 자기 자체적으로 모두 검증을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하는 이런 국제적인 망신을 우리 정부가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괴담과 같은 수준이다. 과학적인 기준이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한다. 그게 조국이 이야기하는 죽창가 들고 일본에 맞서겠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게 사이비 종교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래서는 대외적인 신뢰도 모든 국제적인 이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야당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외국에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고 우리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적인 기준에 맞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유승민이 또 나서서 대통령이 왜 한마디 하지 않느냐, 안철수까지 나서서 지금 유승민이나 안철수는 이런 겁니다. 안철수는 또 오늘 나서서 이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검증하자. 양쪽 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적인 기준과 국제적인 그 표준에 맞다면 반대할 수가 없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정서도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말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신력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놓고 일본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러고 있는 걸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저런 괴담식으로 우리가 일본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도저히 회복될 수도 없고 국제적으로도 망신만 당하고 왕따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괴담을 퍼뜨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 민노총을 비롯해서 이 괴담을 퍼뜨리면서 시위를 벌이고 불법 집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한 번 맞서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제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불법 집회와 이런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민주당의 각종 비리들,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리들, 적폐들, 그 청사는 검찰과 경찰에 맡기는 그게 지금으로서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누가 뭐래도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 표라도 더 많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한 명이라도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넘어설 어떠한 기준도 없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보면 지금은 정말 속 시원하게 문재인 정부의 적폐,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다 잡아넣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시스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더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괴담이 이제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드 괴담 이제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광우병 괴담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이 사드 광우병 괴담으로 피를 흘렸는지 그 대가가 얼마만큼 심각했는지 지금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데 국민들의 여론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렇게 위기인데도 왜 이렇게 괴담을 계속 퍼뜨리는 괴담 정국을 이어가느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남아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괴담 이외에는 또 퍼주기가 있죠. 예산 퍼주기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하겠다고 지금 또 떠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윤석열 정부 때문에 퍼주기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국민들을 또 보살피지 못했다라고 할 겁니다. 이제 이 싸움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예산 퍼주기도 괴담 수준입니다. 이 괴담과의 싸움에서 민주당이 밀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괴담밖에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총선까지 계속 괴담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총선에서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이번에 응징하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큰 위기다.
30년, 40년의 적폐도 바로잡아야 하고 이 민주당의 괴담을 바로잡는 완전히 응징하는 이번 총선을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응하고 있는 이 전략적 방향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자유우파 윤석열 정부 또 여권이 승리하는데 송원지TV가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송원지TV가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 역할에 동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송원지TV의 멤버십 회원, 송원지TV의 친구가 되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일요일 오후 송원지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